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Q&A를 한번 했었죠. 구독자 22,222명 기념으로 Q&A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달아주신 분의 답변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독자가 아직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질문이 많지 않아서 아마 전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님, 일산에서 제가 창업한 요식업을 운영 중인데 아직 1년 미만인데 주변에서 체인점 혹은 가맹점 문의를 할 경우 프랜차이즈를 못 내나요? 이 부분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못 내요.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낼 수 있습니다. 편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지금 내 매장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 매장을 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가맹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우리 매장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상 1년 후부터 가맹계약을 할 수 있는데 사장님이 꼭 하고 싶으시면은 이 사실을 알고 동의를 하시고 계약서에도 사인을 하신 다음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우선 계약을 하시고 1년이 다 되는 해에 정상적인 가맹계약서를 쓰시겠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계약서에다가 날인을 하시고 그리고 녹취도 해두시면 서로 간에 나쁜 의도가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오픈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그분도 문제 삼지는 않겠죠. 양심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런 내용들을 다 들었고 동의하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종호님 추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김태양님, 법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질문 제가 오프라인에서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우선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물어보시는 걸 텐데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아마 거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더 나은 게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신 거겠죠?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은 개인 사업자는 뭔가 세금 관계에서 조금 소프트하죠? 조금 가벼워요. 무겁게 접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법인 사업자는 아마 세금 부분에서 부담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을 감수하고 법인 사업자를 해야 하는 장점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실 건데요. 첫 번째,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넘어갈 때 아마 매출이 크지 않으시겠죠. 이익도 아주 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법인세는 대략 한 1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5%, 35%.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 세금을 내는지는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오히려 법인 사업자로 할 때 세율이 훨씬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러면 법인 전환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프랜차이즈 업을 하실 때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이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영업을 할 때, 가맹 계약을 할 때 약간의 이미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가맹점을 내고 싶은 가맹점 예비 점주예요. 그러면 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내가 나의 자산을 맡기고 가맹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싶다면 본사의 정보를 궁금해 할 거잖아요. 그러면 본사를 알아봤더니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첫 번째, 좀 작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두 번째, 개인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떤 회사, 그룹 이런 이미지가 없죠. 그런데 법인이다 그러면 그래도 법인이면 주식회사니까 그 안에 주주들도 있고 이사진도 있고 경영진, 부서들로 다 이루어진 회사처럼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 때문에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법인 사업자가 좀 더 체계적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할 때는 법인 사업자로 되어 있을 때 약간의 신뢰감을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본사가 법인 사업자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업을 할 때 어떤 거래 관계에서 법인 사업자는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책임을 지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법인들도 많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오너셰프의 일상님, 현재 7년째 지방에서 짬뽕집을 운영 중이신데 창업 전수나 후계자 양성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남기셨는데요. 제가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중식이 특히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이유가 뭐냐면 중식은 주방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업종들도 주방장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높은 게 중식 쪽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식 쪽도 주방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식 매장들의 특징이 주방장이 사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식은
거의 주방장이 사장인 경우가 많고, 만약에 주방장이 부재 중이면 대체 인원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해선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는데 사람을 제공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중식입니다. 또 하나는 중식은 다른 외식 업종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조금 더 높아요. 특히나 웍질 아시죠? 이렇게 프라이팬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볶는 것. 그 웍질이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또 손목도 무리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업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창업 전수나 후계자 양성, 오히려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업보다는 전수 창업 쪽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카누님, 투자하고 계신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브랜드인가요? 저희는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들은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인력을 제공을 하고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가스 브랜드가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앞에 영상에서 아마 한두 번 정도 소개가 될 수도 있어요. 신촌에서 엄청 유명한 카츠업이라는 돈가스 브랜드,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모자온달이라는 닭발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한 브랜드들의 특징은 저희가 속속들이 살펴봐서 정말 성장성이 높고 브랜드가 탄탄한, 저희가 투자를 해도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식사 브랜드를 생각을 한다면 카츠업, 돈가스 브랜드, 모자온달, 닭발 브랜드, 방이 편백찜 브랜드, 쭈블리, 쭈꾸미 아이템, 이런 아이템들은 저희가 하나하나를 다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 가맹점을 하신다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꽤나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 Q&A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고요. 다음 Q&A는 3만 명 될 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주위 사람들은 라이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피곤하대요. 질문 받고 답하고, 보통 라이브 한번 켜면은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은 하고 있는데 또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라이브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장비TV였습니다.